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파트 4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5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무엇인지 충격량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요, P를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 또 운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벡터입니다. 총알을요, 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손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충격의 강도가 셀까요? 당연히 총알을 총으로 발사했을 때가 충격의 강도가 셀 것입니다. 즉, 속도가 높으면요, 충격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이 속도가 같다는 조건이에요. 탁구공을 손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볼링공을 손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충격의 강도가 셀까요? 당연히 볼링공이겠죠. 즉, 질량이 클수록 충격의 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요, 운동량은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mv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단위 보시면은요, 질량인 kg 곱하기 속도인 m/s이 됩니다. 그러면 힘의 단위하고 구분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힘의 단위는요, kg 곱하기 m/s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뉴턴으로 쓰고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은요, 질량과 비례하고요, 속도와 비례합니다. 식 보시면은요, 질량이 커지면은 운동량도 커지겠죠. 그리고 속도가 커져도 운동량도 커집니다. 즉, 둘 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요,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충돌하면은요, 운동량이 큰 차량이 운동량이 작은 차량을 충돌로 밀고 나갑니다.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이 A차가 있고 B차가 있을 때요, A차의 운동량이 더 커요. 그러면 충돌 후에요, A차량이 B차량을 밀고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갑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요,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A차하고 B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속도가 감소하겠죠. 근데 만약에요, 추돌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추돌을 한 차량은요, 속도가 줄겠고요. 추돌당한 차는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즉,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돌 전후 속도의 변화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는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 P는 mv죠. P는 mv입니다. 그래서 P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이 같은 문자니까 이 m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m 가로 열고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즉, 속도의 변화량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후 속도의 변화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요, 둘 이상의 물체가 충돌했습니다. 그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충격의 정도입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시간을 곱한 벡터량입니다. 충격을 주는 힘이 클수록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식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I는 FT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단위 보면은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 세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m/s의 자승이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세컨이 됐습니다. 곱하기 세컨이니까요, 요즘 나누기 관계 쓰니까 하나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킬로그램 m/s이 됩니다. 즉, 충격량의 단위는요, 운동량의 단위하고 같습니다. 충격에 주는 힘이 클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충격을 받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자잘한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막 듣습니다.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럼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똑같은 잔소리지만요, 그것을 받는 내 정신적인 충격력은요, 점점점 커지겠죠.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I는 FT입니다. 그러면 F는 MA죠. 그래서 F를 MA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I는 MAT가 됩니다. 그러면 가속
속도의 기본식이죠.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죠. 그래서 이 a에다가 t분의 ve 마이너스 vi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i는 m 곱하기 t분의 ve 마이너스 vi 곱하기 t가 되겠죠. 분모에 있는 거 하고요. 이 t하고는 소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남는 것이 i는 mve 마이너스 mvi, 즉 mve-vi입니다. 즉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i는 ft입니다. 이번에는 f 기준 이항 정리할 거예요. f는 t분의 i가 되겠죠. 충격력은요, 충격량하고 비례하고요, 그리고 시간하고는 반비례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격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력은 커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충격력은 작아지겠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예요. 작용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의 세기는 커지고요. 작용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의 세기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의 충격력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걀이 받는 총 충격량이요, I는 5N입니다. 그리고 맨바닥에 떨어질 때의 충격 시간은요, 1초라고 보고 있고요. 두꺼운 스폰지에 떨어질 때 충격 시간은요, 5초입니다. 달걀이 떨어집니다. 달걀이 떨어지면요, 이 바닥하고는 바둑팍 하고 깨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스펀지를 깔았어요. 그러면 스펀지가 쭉 들어가면서 충격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맨바닥에 달걀을 떨어뜨린 경우하고요, 두꺼운 스펀지에 달걀을 떨어뜨린 경우에 충격력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F는 T분의 I죠. F는 T분의 I입니다. 맨바닥에 떨어졌을 때 1초였고요. 이때 받은 총 충격량은요, 5였습니다. 그러면 1분의 5가 되겠죠. 이때 받은 충격력은요, 5N이 됩니다. 이 두꺼운 스펀지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죠. 마찬가지로 F는 T분의 I죠. 그때 시간은 5초였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똑같이 5였습니다. 그래서 5분의 5는 1N입니다. 즉 시간이 짧으면은요, 충격력은 커지고요. 시간이 길면은 충격력은 작아집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요, 충돌했을 때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겠죠. 물체가 충돌할 때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속도는 변합니다. 그런데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즉,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요,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하고 같습니다. 자, 운동량은 P는 mv죠.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것입니다. 충돌 전 차량이 있고요, 충돌 후에 있습니다. 이때 충돌 전하고 충돌 후는요, 충돌 바로 직전하고요, 충돌 바로 직후입니다. A 차량입니다. 질량을 m1으로 받고요, 충돌 직전 속도를 v1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후 속도를 v1-로 받고요. 그리고 B 차량은요, 질량을 m2고요, 충돌 직전 속도를 v2, 충돌 직후 속도를 v2-로 받습니다. 이때의 이 상황에다가 적용시키면은요,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기본식입니다. mv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1차량의 운동량, 2차량의 운동량 더한 것이 충돌 직후에 1차량의 운동량과 2차량의 운동량을 더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직선상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A의 충격량은요, 충격량의 식은 I는 FT잖아요. 그래서 A 차량의 충격량은 FAB,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한 충격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F는 MA죠. MA를 적용시킵니다. I는 MA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기본식 A는 T분의 VE-VI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여기서 V1-는 나중 속도고요, V1은 처음 속도입니다. 이것을 적용시키면은요, IA는요, M1 곱하기 T분의 V1-V1 곱하기 T가 되겠죠. 이 TT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남는 것이 M1 V1-M1 V1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B의 충격력의 방향은 자동차 A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IB는요, 마이너스 FBA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2V2 다시 마이너스 M2V2가 됩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A 차량의 충격량하고요, B 차량의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FAB 곱하기 T 마이너스 FBA 곱하기 T는 같습니다. 즉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 하고요, 마이너스 M2 V2 다시 마이너스 M2 V2가 같습니다. 그러면 자변을 정리할게요. 자변에 이 가로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2 V2 다시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M2 V2는요,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이 됩니다. 그럼 자변에요, 이 마이너스 M2 V2 다시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우변의 M1 V1은요, 자변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